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자식을 낳아보기 전까진 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엄마의 마음은 비로소 엄마가 되어서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하더니 막상 제가 경험을 하니 완전 공감이 되더라고요. 특히 한없이 예뻐하고 아껴줘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내 아이만 차별을 하고 미워한다면 그것만큼 서운하고 화가 나는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 딸 구분 없이 귀한 자식이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도 남녀 차별을 하는 집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로 프리랜서로 일을 겸하면서 주부로도 지내는 여성이에요. 저는 최근 21세기를 살면서 과연 누가 경험을 해봤을까 싶은 일을 직접 당하게 되면서 황당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기도 해요. 저는 결혼 후 남편과 이제 막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쌍둥이 딸을 둔 엄마예요. 저희 가족들만 두고 본다면 별다를 것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특이한 건 시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을 17살이란 나이에 임신하시게 되었고 결혼을 하셨고 45살이란 나이에 늦둥이 출산을 하시게 되면서 현재는 저희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시누이가 둘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누이들과 우리 아이들 나이가 비슷한 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가씨들이 나이도 어리고 비슷하니 조카들이랑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조금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주니까 내가 다 고맙다. 에이, 그게 민망한 일이야. 그만큼 금슬도 좋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좀 덜 민망하네. 고마워.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을 할 당시엔 이미 세상을 떠나셨던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아직 아빠의 손길이 필요해 보였던 시누이들이 아빠 없이 자란다는 것이 안쓰럽기도 했던 마음이 있어서 좀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그런 제 치근한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본인 역시 늦둥이로 딸 둘을 얻은 입장이면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셨고 은연중에 이미 남편을 낳았으니 자신에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쌍둥이들 일란성으로 아들, 딸 이렇게 낳았으면 얼마나 좋아. 집안에 남자는 꼭 있는 게 좋은데. 어머니,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역할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저희 딸 둘만으로도 충분해요. 얘가? 아직 뭘 모르네. 나도 아들은 있지 않니? 얼마나 든든한데.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즘엔 큰일 나요. 아시죠? 시어머니의 이런 은근한 태도와 말투가 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그건 아마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엄마의 고충을 그대로 목격하며 자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저희 엄만 어린 시절 저 그리고 제 동생을 낳아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그 당시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했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당시 친할머니에게 그리 환영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언 제가 태어나고 딸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매우 크게 실망을 하신 친할머니는 병원을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저를 보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말 다 했죠. 저희 아빠의 형제관계는 6남매였고 그중에서 아들 없이 딸 둘만 낳아 키우는 형제는 저희 집 하나가 유일했거든요. 신기하게도 모두 다 아들을 낳았기도 하고요. 참 웃긴 게 아들 가진 것이 벼슬도 아닌데 모든 식구들은 은근히 무시하는 발언과 차별을 하는 일들이 많았고 엄마와 아빠는 그런 상황들을 견디지 못하고 할 말은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저희에게도 늘 평등함에 대해 이야기하셨고요. 지은아, 남녀란 성별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절대 기죽지 마라. 알았지? 엄마, 난 어디 가서 기 절대 안 죽어. 집에서도 그렇잖아. 그치? 그럼 엄마 아빠가 너희 그렇게 안 키웠어. 학교에서도 당당하게 지내. 알았지? 그럼 나 학교에서 절대 기도 안 죽고 엄청 잘 다녀. 걱정 마. 제가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났을 당시 시댁살이를 하던 엄마와 아빠는 이 문제로 인해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 어렴풋하게 나는 기억이지만 저 역시 또렷이 기억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싸움으로 번졌고 제 기억에도 남아있던 일화는 바로 갓난아이였던 아이들 업고 추석 음식 준비를 하던 엄마와 큰엄마 사이의 갈등이었어요. 두 분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동생과 사촌동생을 같이 등에 업고 음식 준비를 했는데 사건은 바로 여기서 터지게 됐죠. 아유, 애가 왜 이렇게 우는지. 우니까 일을 할 수가 없네. 어쩌겠어요. 안고라도 해야지. 어머니, 우리 민준이가 너무 울어서 음식하기가 힘드네요. 어쩌죠? 에? 우리 장손이 울어? 아유, 그럼 장손을 봐줘야지. 일은 무슨. 일은 지은이 애미가 하고 넌 민준이 보면서 쉬어라. 똑같이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큰엄마의 꼼수에 시어머니는 당연히 아들을 봐야 한다는 듯 큰엄마에게 쉬라고 하며 엄마에게 모든 일을 다 시켰고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던 엄마는 결국 참지 못하고 일이 벌어졌어요. 똑같이 아이를 보면서 일을 하는데 아들을 낳은 형님만 쉬라고 하는 시어머니의 뻔한 속이 너무 화가 났고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저희 지혜도 저랑 떨어지기 싫어해서 업고 일하고 있어요. 그건 안 보이세요? 아니, 걔는 없고 그냥 일하면 되지. 등에 엎여 있으니 울지도 않는구만. 왜요? 예쁜 장손 손자는 우는 게 안쓰럽고 딸이라 별로인 소녀는 울든 말든 냅두란 거예요? 뭐?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 다 했어? 아니요. 다 했겠어요? 저도 못해요. 저도 귀한 제 딸내미 울어서 목 쉬는 꼴은 못 보겠네요. 엄마는 그 상황에 화가 잔뜩 나 일을 멈추고 동생을 보겠다며 큰엄마와 똑같이 나가버렸고 그 시대에 보기 드물게 당당하고 한 성깔 했던 엄마에게 친할머니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 엄마를 보며 자란 저는 당연히 저에게 뭔가 불리하거나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절대 참지 않고 할 말을 하는 그런 아이로 컸고 그렇게 엄마의 미니어처처럼 똑 닮은 성격의 여자로 크게 되었어요. 심지어 딸 둘뿐이라고 무시를 했던 시댁 식구들 중 좋은 대학 졸업에 취업도 잘한 자식은 저와 제 동생뿐이었기 때문에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소리를 내며 지내셨어요. 대장부 같은 엄마 밑에서 당당하게 어른이 됐고 취업까지의 회사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화는 참 특별했어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던 시절 한 할머니가 힘들게 계단을 오르며 탑승 중이었고 뒤에서 줄을 서 기다리던 아저씨는 느려 터졌다며 화를 내고 할머니에게 무안을 주는 상황이었죠. 거참, 노인네가 집구석에나 있지 어딜 나가게 또 겨나서? 빨리 좀 안 가? 아저씨, 할머니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넌 또 뭐야? 이 할망구 손녀야? 빨리빨리 쳐들어가기나 해. 아저씨 사과하세요. 할머니께 사과하시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참지 못했던 저는 할머니를 부축해드리면서 아저씨에게 대신 항의를 했고 싸움이 커지려 하자 한 남자가 막아서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 모습에 반해 저를 도왔고 연애를 시작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남편에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긴 했어요. 오늘은 집에 가서 동생들 떡볶이 사주기로 약속했어. 일찍 들어가 보려고. 동생들이 몇 살인데 떡볶이 사주기로 약속을 해? 다 성인 아니야? 내가 미처 말을 못했는데 동생들 늦둥이라 아직 미성년자야. 놀랬지? 뭐? 애들이 그렇게 어리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 남편에겐 아주 많은 나이 차이가 나는 늦둥이 여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남편이 자신의 늦둥이 동생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상황에서도 저는 의심을 거두기가 좀 어려웠어요. 현실적으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나이에 아이를 낳고 그것도 모자라 2살 터울의 자매가 있을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이 동생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끔찍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동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기도 했죠. 어쩌지? 이번 주말엔 꼭 놀이동산 같이 가달라고 해서 못 만나겠는데. 놀이동산을? 아니, 자기 애들도 아닌데 같이 다니면 좀 젊은 아빠라고 해도 믿겠다. 하하, 그런가? 근데 그건 절대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속일 사람으로 보여? 물론 절대 아닌 거 나도 알지.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좀 의심되긴 했어. 그냥 아빠 손길 필요한 나이인데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빠처럼 챙기는 거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돼. 남편이 연애 시절 동생들을 과도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은연중에 혹시 남편의 아이들이 아닐까 싱글대디면서 호적만 시어머니 앞으로 해둔 채 챙기며 지내는 건 아닐까 하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모두 펼치면서 의심을 했고 그 마음은 결국 마음속에 차오르고 차오르던 중 넘치면서 입 밖으로 은연중에 나와버렸어요. 은근슬쩍 남편의 아이들이 아니냐는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남편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누구보다 끔찍하게 아이들을 챙기고 안쓰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나중에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들이 생기게 되면 그렇게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에게도 늘 다정하고 화도 한번 잘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해 평생을 함께한다고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끝으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과의 행복한 결혼과 동시에 저희의 결혼을 축복해주듯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어요. 아이가 생기게 된 것도 축복이었는데 심지어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와 제 남편 또한 너무 기쁘고 소중한 생명을 어찌할 바 모르면서 지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 특히 시어머니는 제 임신 소식을 듣고는 은근하게 아들을 기대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세상에 쌍둥이라니. 둘 다 아들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지? 어머니,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성별 구별 없이 예쁘게 키우면 되죠. 그래도 집에 아들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예, 고기 많이 먹어라. 그럼 아들이라더라. 어머니, 그런 미신으로 애가 어떻게 성별이 바뀌어요. 시어머니의 불편한 아들 사랑을 들으면서 최대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건강하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태교를 했고 그렇게 두 아이 모두 다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막상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너무 예쁜 딸 둘이었고 저와 남편은 그저 우리 둘을 똑 닮은 소중한 아이가 태어났다는 생각에 반가움과 감동으로 마음이 벅찼지만
시댁 식구들의 반응은 영 싸늘하더라고요. 예상은 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들을 원하셨나 봐요. 예, 지은이 출산했니? 그래, 아들이냐 딸이냐? 엄마, 지은이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괜찮으니까 네가 그렇게 전화를 받겠지. 쌍둥이 둘 다 아들이야? 딸이야? 예쁜 일란성 공주님이에요. 너무 예뻐. 뭐? 둘 다? 하나라도 아들이길 바랬구만. 출산 후 남편과의 통화에서도 시어머니는 오직 아이들의 성별만 물었고 둘 다 예쁜 공주님이란 답을 들은 후엔 실망을 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라는 걸 들은 후엔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고 아이를 낳았으니 몸조리만 제대로 하라는 식의 전화 한 통만 남긴 채 병원으로 병문안조차 오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아들을 원했다고 해도 그렇지 요즘 세상에 아들 며느리의 자식까지 관여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찾아오지 않으시는 시어머니가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출산을 하면 호르몬 변화가 생긴다더니 저 역시 그랬는지 서운함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큰 며느리가 출산을 했는데 한 번은 오지도 않을 수 있어? 아, 내가 일부러 안 갔니? 네 동생들도 어리고 봐줄 사람이 없으니 못 움직인 거 아니야. 핑계지. 애들 학교 간 시간도 못 움직였어? 지은이도 나도 엄청 서운해. 예, 내가 아무렴 일부러 안 가보려고 했겠니? 그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럼 엄마가 지은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되게 서운해하고 있어. 뭘 또 사과까지. 알았어, 내가 사과하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해 서운함을 그대로 표현했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생각을 해도 좀 민망했는지 변명만 잔뜩 늘어놓더니 결국엔 저에게 전화를 해 몸은 괜찮냐는 이야기를 함께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식으로 사과를 직접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었고요. 결혼 후 첫 출산에 시어머니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시어머니의 사과를 받은 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나날을 보냈죠. 그렇게 아이들은 커서 어느덧 초등학생이 되었고 시댁 모임이 있어 아이 둘을 챙겨 남편과 함께 참석을 해 식사를 하는 날이 있었어요. 한창 간식을 좋아할 나이였던 딸들은 가방에 자신들이 먹고 싶은 과자를 넣어 다니는 습관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편하게 밥을 먹기 위해 쥐어준 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이들이 먹는 간식을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손에 쥔 간식들을 모조리 뺏어버리면서 이야기하셨어요. 예, 애들 이런 거 자꾸 먹이면 어떡해. 안 좋아. 어머니, 그거 안전한 음식이고 자주 안 먹여요. 나와 있을 때 잠깐 편하려고 하나씩 준 거예요. 그래도 가뜩이나 여자애들인데 이런 거 자꾸 먹여서 살찌고 못생기지면 어쩌려고 그러니? 초등학생인데 벌써 허벅지 봐라. 아유. 시어머니의 선 넘는 발언에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애들도 다 듣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니 더 화가 났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남편도 기분이 나빴는지 이야기하려고 하길래 그런 남편의 무릎에 손을 올린 후 저질시킨 다음에 오히려 웃으면서 시어머니에게 한 방 먹였어요. 어머, 어머니, 큰애들이 무슨 살이 찐다고 벌써 걱정을 하고 그러세요. 여자애들은 어릴 때 살집 그대로 가. 관리라도 잘해야 시집이라도 잘 가지.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 허벅지랑 먹성은 애들 아빠 닮은 건데 아시죠? 무슨 또 애비를 닮았다고 말하니? 어머, 맞는데? 전 저렇지 않잖아요. 시누이들도 이렇게 잘 먹는데 남편이랑 비슷하잖아요. 애들 탓은 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시어머니가 불편해할 말만 이야기를 또박또박 하니 시누이들을 건드리는 발언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셔서 불쾌한 표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한 말에 반박을 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더 화를 돋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했어요. 식사 자리를 망치고 싶단 마음도 없긴 했고요. 아무리 어린 시누이들이라고 해도 시누이는 시누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네, 죄송해요. 그날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게 이야기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대놓고 딸만이는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까지 모두 다 함부로 하는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는 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 시누이들을 걸고 넘어지면서 시어머니의 이른바 발작 버튼을 누르고 빠른 사과라며 아슬아슬한 시댁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어요. 저만의 생존 방식이자 복수 방식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의 선 넘는 천대는 결국 저희 아이들 생일날까지 간섭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 생일날 늘 일을 하느라 바쁜 아빠도 모처럼 시간을 내놓 1박 2일로 여행을 가기로 약속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날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고 여행을 가는 날 시누이들을 좀 돌봐줄 것을 요청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날 저희 애들 생일이라 남편이랑 1박 2일 여행 가요. 어쩌죠? 예. 매년 돌아오는 생일 꼭 그렇게 돈 들여 챙겨야 하니? 그냥 가지 말고 집에 와서 시누이들이랑 놀아라. 우리 애들도 좀 봐주고. 아니요. 1년에 한 번뿐이고 지금 이 나이에 생일은 안 돌아와요. 저희 일정 다 잡아놔서 어렵겠어요. 죄송해요. 애들 버릇만 나빠지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며들 딸년을 키우니? 어머니, 저희 애들 버릇 나빠진 거 없고요. 제대로 사랑받으니 더 착하고 밝아요. 아가씨들도 어머니가 직접 놀아주세요.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무시하는 듯한 발언과 선 넘는 무례함에 저 역시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해버렸어요. 생일이 별것 아니란 식으로 굴지만 막상 시누이들 생일이 돌아오면 저희에게까지 전화를 해 시누이들 생일을 알리고 선물을 사줄 것을 요구하면서 온갖 생색을 내던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에게만 그렇게 천대를 하시니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견딜 수 있어야죠. 전화를 끊어버리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전화에 대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는 이유는 아무리 이런 행동을 해도 시어머니는 다음 날이면 본인 필요에 의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듯 다시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막상 경험을 하니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오던 중 결국 시어머니의 만행은 선을 넘어버렸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그동안의 시어머니의 행동과 언행은 모두 다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요. 그날은 시댁 성묘를 가기로 한 날이었고 시골이 워낙 멀어 1박 2일 일정이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둘 데리고 시골에 도착했지만 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외주를 하던 업무에 급한 문제가 생겼고 제가 꼭 가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 일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울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좀 잠깐 봐주세요. 그래, 애들이야 뭐 알아서 노니까 두고 다녀와라. 평소 시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했고 얼른 서울로 올라가서 일을 해결하고 빠르게 다시 시골로 돌아왔어요. 저 또한 저녁도 굶고 아이들 걱정에 빠르게 도착했는데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더라고요. 애들은 당연히 자고 있겠지 싶은 마음으로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고 당연히 방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실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며 불을 켰어요. 어? 이게 뭐야? 애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아이들을 혼자 두고 갔고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제대로 봐주실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밥 먹이고 재우는 것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아이들의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거실불을 켜자마자 제가 보게 된 광경은 방에서 잘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제 딸들이 소파에서 웅크려 초라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흔한 이불 하나도 덮지 않고 시골이라 좀 추운지 둘은 서로 의지하면서 꼭 껴안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게다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제가 거실불을 환하게 켜둔 상태인데도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들은 왜 알 수 있잖아요. 애들이 놀다가 여기서 잠이 든 건지 아니면 누군가 여기서 자라고 해서 초라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정도는요. 게다가 거실엔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 아이들만 아침에 시골을 내려올 때 입었던 일상복을 그대로 입고 그대로 잠이 들어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내 아이들이 제가 없음에 제대로 케어도 받지 못하고 여기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갔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을 함부로 한 거나 다름이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깰까 소리도 낼 수 없었기에 이를 악물고 아이들을 챙기려고 다가갔어요. 올라오는 화를 꾹꾹 눌러 담으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자고 있는 애들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입술은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잠이 들었는지 바짝 말라있고 푸석푸석한 모습으로 꾀지지하게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식을 둔 부모라면 공감을 하시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속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낮은 한숨을 쉬면서 자는 아이들 얼굴이라도 닦아주려고 챙겨온 면수건에 물을 조금 묻혀 아이들 얼굴에 손을 가져갔어요. 그러자 인기척에 잠이 깼는지 딸아이가 일어나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어요. 아, 내 새끼 자다가 깼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방에서 편하게 자지. 엄마 기다렸어? 엄마, 왜 지금 왔어? 엄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이야기하니 첫째 딸 아이가 울먹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금세 눈물이 가득 차서 이야기하는 얼굴을 보니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얼른 눈물을 닦아주면서 물었어요. 엄마 여기 왔는데 왜 울어? 근데 할머니랑 고모들은 어디 가고 너희만 이러고 있어? 할머니 지금 고모들 데리고 나갔어.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왔어, 고모들도.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순간적으로 났던 화가 다시 올라오면서 오기만 하면 제대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어른 도움이 필요한 제 딸들만 둔 채 집을 나가버린 것도 화가 났지만 왜 애들을 여기서 벌서듯 그대로 두나 싶은 마음이 들었기도 했고요.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으라고 했어? 뭐 사온다고 한 거야? 아니, 뭐 사오는 거 아니고 우리 잘 방 없다고 둘이니까 여기서 자라고 했어. 엄마 빨리 오지 왜 지금 왔어? 밥도 안 줬어. 우리 배고파.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밥도 안 줬어?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여태? 아니, 가방에 싸온 과자 그거 둘이 나눠 먹었어. 딸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나는 것도 모자라 정말 온몸에 피가 싹 다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떻게 자기 친손녀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감정 제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에겐 티를 낼 수 없으니 애써 아이들에게 화난 티를 내지 않으려고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딸들 배고프겠다. 엄마가 뭐라도 해줘야지.
근데 왜 여기서 자래? 누가 여기서 자라고 했고 누가 밥도 안 줬어? 할머니가. 제대로 따지려면 상황을 파악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시선에서 자초지종을 묻고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라고요. 조용한 저녁이고 시골이었던 탓에 조용하게 나누는 대화가 크게 잘 들리기도 했고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는 조용하게 이야기를 소곤소곤하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거실에 불을 켜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니 조금 당황한 것처럼 보였고 저는 물었어요. 아가씨들만 데리고 어디 다녀오세요? 내가 내 새끼들 데리고 나갔다 올 수도 있지. 오래 나갔다 온 것도 아니야, 유나는. 우리 애들도 어리고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잠깐이든 아니든 애들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화가 난 마음에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애들을 두고 간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며 화를 냈고 그 상황을 바라보더니 영악한 시누이들은 시어머니 편을 들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이 올라오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짜증스러운 어투로 이야기를 받아쳤어요. 언니, 엄마 말이 맞아요. 진짜 잠깐 나갔다 왔어요. 1시간도 안 됐을걸요? 그래도 잠깐 나가실 거면 애들 좀 방에 재워주시고 나가거나 같이 가지 그랬어요. 꼭 이렇게 서운하게 하셔야 해요? 아니 누가 보면 내가 네 딸들 뭐 밖에 세워두고 괴롭힌 줄 알겠다? 거실이 바뀌니? 왜 이렇게 유난이니 너는 매사에? 시어머니의 미안함이 조금 더 없어 보이는 말투와 짜증 섞인 태도를 보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지더라고요.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이 시간까지 쫄쫄 굶고 있었단 이야기까지 들은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고 제대로 따져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차가운 표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애들 밥 안 주셨다면서요. 뭐? 참나. 내가 밥을 안 먹였다고? 먹였어! 애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깼는데요. 이 밤에. 어머 생사람 잡네. 그리고 너네 아까 과자 먹어서 배불러서 먹기 싫다고 했잖아. 이래서 딸년들은 굶겨야 정신 차리지? 결국 안 먹이셨단 거죠? 얘 좀 봐. 니네 딸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니네 애들 버릇을 고쳐야지 왜 나한테 그런 표정을 짓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저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며 잘못을 제 딸들에게 묻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란 이유로 자기가 한 일을 없던 일로 만들고 말도 지어내면서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아이들의 할머니이자 보호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로 남편과 불화가 생기고 헤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 깊이 담아뒀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해버렸죠. 아줌마, 다시는 제 아이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딸년들 굶겨야 말 잘 듣는다고요? 그럼 내 딸년들도 똑같이 해줄게요. 뭐야? 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야!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나는지 소리소리 지르면서 화를 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속 시원하게 지른 후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밥부터 챙겨서 얼른 밥을 먹였어요. 배가 고팠는지 말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먹더니 배가 어느 정도 찼는지 다시 원래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제잘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쌍둥이 중 둘째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아까 고모들이 할머니한테 아빠한테 가자고 했다? 우리만 아빠 있어서 부러웠나 봐. 고모들이 아빠한테 가자고 했다고?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아니야, 내가 똑똑히 들었어. 할머니한테 이따 아빠한테 가는 거지? 라고 했어.
그래? 정말 우리 지은이 지혜가 아빠가 있는 게 부러웠나 보다. 그치? 얼른 마저 먹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은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막 8살인 아이들과 나눌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얼른 화제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새벽이 다 되도록 아이들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우면서 육아를 하니 벌써 해가 뜨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이들도 고단했는지 밥을 먹고 샤워를 하자 다들 언제 그랬냐는 듯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이들을 모두 다 재운 후에 저는 조용히 앉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문득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평소라면 가볍게 넘길 이야기일 수도 있긴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적잖이 놀래고 당황하는 표정이 함께 떠오르면서 가볍게 넘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자의 촉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분명 아버님은 제가 이 집으로 시집을 오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시누이들은 아빠가 없는 생활을 그때 이후로 계속 해왔던 게 사실인데 아빠한테 가자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들은 이야기를 지어내거나 거짓말을 할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냥 넘겨지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저 역시 이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사이에 저와 제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어떤 비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의심에 대해 남편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였기 때문에 쉽게 말을 전하거나 속단할 수 없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긴 일이었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입에서 나온 그 이야기가 이후 얼마나 큰 파급력을 미치게 될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됐지만요. 그날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 후 시어머니에게 어떤 연락을 하거나 이야기를 한 적 없고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 전후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과를 하긴커녕 연락을 해 화를 내는 일도 없었어요. 서로 남은 앙금을 가진 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황당한 건 다른 사람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제가 성묘를 하지 않고 아이들만 챙겨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다고 욕을 하면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정작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말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황당하기도 하고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남편에게 모든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황을 해결해야겠다고 결정했어요. 어머니 이야기 좀 해. 나 더는 못 참겠어. 무슨 일인데? 성묘 간 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일 있었는데? 그날 당신 딸들 밥도 한 끼 못 먹고 잠도 편한 침대에서 못 자고 소파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어. 내가 화가 안 나?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모두 다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 이야기할 땐 잠깐 화가 난다는 듯 저를 쳐다보며 감정 동요했지만 대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선 원래 성격이 그렇듯 묵묵히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차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처럼 크게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야기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또 그날 일이 생각나면서 화가 잔뜩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이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까지 모조리 다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당신 그거 알고 있어? 아가씨들이 어머니한테 아빠한테 가자고 졸랐대. 뭐? 아빠라니? 무슨 아빠? 누가 들었다는데? 우리 쌍둥이 둘 다 듣고 똑똑히 이야기하더라. 당신 뭐 아는 거 없어? 애들이 잘못 들은 건 아니고? 나도 그런 말 한 적 없어서 전혀 모르지. 내가 애들한테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2번이나 물었는데 아빠라고 정확히 말했대.
제가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마자 남편은 굉장히 찜찜하고 불쾌한 느낌의 표정을 지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더라고요. 아마 저는 모르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 사이에 미묘한 그런 부분들이 존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래, 애들이 그렇다고? 근데 나도 이전부터 이상하긴 했어. 아무래도 엄마 뒷조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뒷조사를? 갑자기 왜? 예전부터 애들하고 엄마 사이에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았는데 나만 오면 다들 입을 싹 닫더라고. 아무렇지 않게 넘겼는데 이 말 들으니 보통 일이 아닐 수 있겠어. 그럼 조용히 하겠다. 혹시 아무 일도 아니면 또 좀 그렇잖아. 그래, 이건 해도 내가 아니 당신은 모른 척해.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한 것도 그냥 못 넘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당신도 애들 아빠인데 믿어. 남편은 저 못지않게 우리 쌍둥이 딸들을 예뻐하고 아끼는 딸 바보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엄마라고 하더라도 딸아이에게 함부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 표현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늘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잔뜩 났지만 저에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당신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할 수 있겠지만 나 이 일 그대로 못 넘어가. 그래, 나도 이해해. 자기 손녀들인데 밥도 안 먹였다고 하는데 화가 안 나? 당신이랑 이혼을 하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아줌마라고 하면서 막말 좀 했어. 미안해. 내 새끼 함부로 하는데 눈 안 돌아갈 엄마가 어딨겠어. 괜찮아. 남편에게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이야기한 것에 대한 부분을 사과했고 남편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며 넘겨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말 그대로 시어머니를 포함해 시누이들 모두 다 한순간에 나락을 갈 수 있을 법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그 덕분에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당장 시어머니가 저희 딸들에게 한 행동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저와의 대화 이후 영 찜찜한 마음에 뒷조사를 몰래 진행했고 그 결과 시어머니가 현재 만남을 가지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만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이상하게 그 남자를 만날 때 시누이들을 꼭 챙겨서 가는 모습이 좀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누이들은 그 남자에게 아빠라는 호칭까지 썼고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남편은 곧바로 시누이들과 남편 자신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친남매가 아니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야말로 눈이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곧바로 달려가 따져 묻기 시작했죠. 엄마 이게 뭐야? 그동안 나 속이고 다른 남자 자식 우리 가족이라고 속이면서 키워온 거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런 거 아니야. 그동안 동생도 아닌 애들 학비, 생활비 전부 다 대라고 요구하면서 살았어? 진짜 뻔뻔하다. 네 동생들이 아니라니. 네가 오해한 거야. 내 아이니 동생 맞지? 왜 그렇게 말을 해? 말이 되는 소리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엄마는 아버지 속였어. 본인 딸이라고 믿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데. 남편은 정말 감정에 복이 박쳤는지 화가 났는지 소리치듯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는 평소와 같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을 역력하게 보이더니 이내 표정을 바꾸곤 또다시 남편의 속을 긁는 소리를 해댔어요. 네 아빠가 왜 불쌍해? 끝까지 자기 자식으로 알고 갔으면 좋은 거지. 엄마 말 다 했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어? 그럼 뭐 지금 관 속에 있는 사람 꺼내서 다시 이야기해?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니? 와, 엄마 내가 아는 사람 맞아?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잘 보여줄게. 두고 봐. 뭘 어떻게 돼? 편하는 게 뭐가 있다고? 무슨 소리인지 말하고 가! 소리를 지르며 남편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말도 무시한 채 남편은 그대로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모두 다 바라보면서 감히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싶어 그대로 남편을 따라 나왔죠. 사실 시어머니가 늙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늦둥이 둘을 낳아서 키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이 클 때까지 경제적인 기반이 없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시누이들이 커가는 동안만큼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주고 시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딸들과 늘 동등하게 케어를 해주며 전담을 해오고 있다는 걸 저도 동의를 했고 알고 있었어요.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고 둘 다 일을 하는 저희 부부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고 있었기도 하고요. 그렇게 매달 시어머니는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생활도 하고 시누이들 학교며 학원을 보내며 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의지를 상당히 하고 지냈거든요. 나 오늘부터 그 집에 주는 돈 일절 다 끊어버릴 거야. 갑자기? 전부 다? 당신도 아까 엄마가 하는 거 봤잖아. 내가 호구야? 남의 집 새끼들을 내가 왜 키워줘야 해? 그럼 애들 학원비랑 적금이랑 전부 다? 어디 한번 없이 살아보라고 해. 난 그렇다 치고 어떻게 아버지를 우습게 만들어?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인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일절 끊어버렸어요. 이런 방구도 없이 모든 금전 조력을 다 끊어버리게 되자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들어와야 할 생활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남편에게 먼저 전화를 했고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다음 타겟인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어. 빨리 보내. 이번 달부터는 돈 못 드려요. 아니, 지 시누이들이 사는데 필요한 돈인데 왜 안 보내? 지 새끼만 귀한 줄 알고. 어머니, 딸년들은 굶겨야 말을 듣는다면서요. 어머니는 우리 애들 직접 굶기셨잖아요. 전 다른 의미로 좀 굶기는 건데 문제가 되나요? 뭐? 너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말 조심해.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화가 잔뜩 났는지 전화기에 대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는다면 연을 끊어버린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같이 하셨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냉큼 대답했네요. 연이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저는 애들 아빠와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 그냥 못 넘기고요. 근데 애들 아빠도 같은 마음이라네요. 마음대로 하세요. 사실 시어머니가 금전적 조력을 받는 것 외에도 요즘식으로 바뀐 학교 시스템이나 정보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시시때때로 도움을 드리곤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도움까지 모두 다 끊어버리니 이제야 현실 파악이 되셨는지 다시 연락을 해오면서 완전 다른 태도를 취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그날은 미안하다. 애들 학원비가 벌써 2달째 밀렸어. 이제 생활비 좀 보내다오. 응? 그 얘기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더 할 말 없으시면 끊을게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매몰차게 끊었고 급했는지 집으로 찾아와 남편에게 생활비 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더 화가 잔뜩 났고 정이 떨어진 남편은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하며 아주 매몰차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돈이 궁하면 맨날 살림해주고 밥해주는 그 새끼한테 가서
애들 생활비면 학비 대달라고 해. 그 새끼 딸 아니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자세히 알고 싶지도 않아. 근데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더라? 그럼 아빠지 뭐. 난 몰라. 이제 나 찾아오지 마. 남편의 매몰찬 거절에 몇 시간씩 마음을 돌려보려 노력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별다른 소득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야 했어요. 저 또한 시어머니의 못된 행동과 말투에 대한 복수를 제대로 한 셈이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과의 금전적 그리고 정서적 교류를 모두 다 끊어낸 후 3개월 정도까진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지 연락도 없고 조용하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화가 좀 누그러져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이 되니 시어머니는 다시 또 연락을 해오면서 저희 가족을 귀찮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방식을 바꿨는지 화를 내거나 협박을 하지 않고 저자세로 나오면서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어떤 이야기를 할 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는데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그럼 집으로 잠깐 들를 테니 시간을 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집까지 오시는 걸 막진 못했고 시어머니는 기어이 저희 집으로 왔어요. 손에는 바리바리 한 짐을 들고요. 오랜만이지? 내가 너네 반찬 한 번을 제대로 못 해준 것 같아서. 갑자기 왜 이런 걸 해오셨어요? 괜찮은데?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우리 손녀들한테 함부로 하기도 했고 사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그 말을 가로막으면서 더는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라서 조금은 놀라기도 했지만 뭔가 통쾌하고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엄마랑 내 친동생도 아닌 애들까지 부양하고 키우는 거 의미 없다고 느꼈어. 나 엄마랑 이제 영 끊고 살고 싶어. 찾아오지 마세요. 뭐? 얘 아무리 엄마한테 화가 나도 그렇지 그런 말을 쉽게 하고 그래? 부모 자식이 어떻게 안 보고 살아?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 안 맞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끊고 사는 거지. 나 엄마한테 엄청 실망했어. 얘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시어머니는 다급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저와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마음이 돌아설 리 없던 저희는 그저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만 할 뿐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가 났는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네 동생들 다 버리고 돌아서면 너 벌 받아. 네 새끼들은 무사할 것 같아? 말은 똑바로 해. 엄마가 남의 집 애들 내 등골 빼면서 키운 거지. 그럼 엄마가 벌 받아야 하고 난 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애들하고 정도 안 들었어? 애들하고 정들면? 남의 집 자식 챙기느라 엄마는 내 새끼들 무시했잖아. 나도 내 새끼들이 최고야. 또 찾아오면 법대로 할 거야. 그렇게 알아?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잔뜩 퍼부은 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말을 끝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통해 오히려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항상 간을 보며 노력을 했지만 남편은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성은 없어 보였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의 인연은 모두 다 정리가 됐고 자연스럽게 저희 네 가족만이 서로를 아끼고 위해주며 단란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는 강하다는 말처럼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상대가 정말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죠. 물론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의 출생의 비밀까지 만들며 지내왔던 시어머니의 대담함이 놀라웠고, 다시는 그들과 얽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울까 걱정스럽기도 했고요. 아이를 지키기 위한 엄마의 희생, 그리고 용기는 세상 그 어떤 불의도 이겨낸단 말에 공감하라는 사건이었어요. 남의 딸년이라며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딸은 여러분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목숨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구보다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딸들과 저를 응원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